안녕하십니까, 이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27번째 팀 보스턴 레드삭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최하위를 기록했던 보스턴인데 지난 시즌 탈꼴찌에 성공을 했습니다. 5할 승률도 다시 수복을 했고요. 하지만 전반기까지만 해도 포스트 시즌 진출 가시권이었던 팀이었는데 후반기 추락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은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초반에 투수진이 선전했지만 전력 자체가 A의 동부 다른 팀들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양키스와 볼티모어와 싸운다기보다는 5할 승률하고 싸웠던 기간이 더 길었었고요. 불펜진도 결국 힘이 빠지면서 6월 25일 이후 가장 나쁜 ERA를 남겼고요.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했고 제런 듀란이 올스타전 MVP에 선정되는 게 가장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헨리 구단주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마지막에 결국 지켜냈어요. FA 계약을 보면은 알렉스 브래그먼과 3년에 1억 2천만 달러 계약을 한 게 가장 눈에 띄었고요. 워커 뷰러, 아돌리스 체프먼, 패트릭 산도발, 저스틴 윌슨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도중에 브래그먼의 계약이 발표됐던 게 기억납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게로 크로셰를 영입을 했습니다. 조바니 모란과 블레이크 세이볼도 데리고 왔고요. 마이너 주요 계약도 보시면 션 뉴컴, 오스틴 애덤스, 에이브람 토로, 트레이스 톰슨, 애덤 오타비노 같은 굵직한 선수들이 있었더라고요. 팀을 빠져나간 선수도 꽤 많았어요. 타일러 오닐, 켈리 젠슨, 크리스 마틴, 데니 젠슨, 루카스 심스, 루이스 가르시아, 닉 피베타, 제이스 텍스턴, 카일 틸, 브라이든 몽고메리, 체이스 마이드로스 탑급 유망주들도 게럿 크로셰 트레이드로 인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애매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몇 년 동안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스토브리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크로셰 트레이드를 빠르게 추진했던 것도 좋았고 작년에 부족했던 투수진의 힘을 더해진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막판에 브래그먼을 영입하면서 투타로 전력을 높였던 부분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올해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에 A를 매겼습니다. 저도 이번에 A 좋습니다. 이거는 A를 줄 수밖에 없는 겨울이었어요. 블레이크 스넬과 맥스 프리드를 놓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스턴 올해도 돈 안 쓰나 싶었는데 게럿 크로셰를 데리고 오면서 팀에 필요했던 에이스 투수를 데리고 왔고요. 사실 여기서 끝났으면은 좀 아쉬웠을 만한 오프시즌이 될 수 있었는데 브래그먼까지 잡으면서 투타의 확실한 에이스를 잡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줬습니다. 무주공산을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다른 팀들과의 경쟁에서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고요.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제런 듀란, 라파엘 데버스, 알렉스 브래그먼, 트리스턴 카사스, 트레버 스토리, 윌라이 어브레유, 코너웡, 데이빗 해밀턴, 세단 라파엘라입니다. 예상 선발진을 보시면 이게 팬그래프는 부상으로 빠져있는 선수를 제외를 하다 보니까 크로셰와 하우크, 워커빌러는 그대로 들어오는데 베이어와 커터 크로포드가 빠져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킴 프리스터와 리차드 피츠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마무리로 아롤디스 체프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리암 핸드릭스, 저스틴 슬레이튼, 게럿 위틀락, 그리고 그렉 와이저트로 불펜이 구성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달라진 구위입니다. 작년 보스턴 피칭 전략 중에 하나가 포심을 최소화해서 던지자는 전략이었잖아요. 무작정 포심을 던지지 말자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구속이나 회전수 또 수직 무먼트가 부족한 포심은 가급적 피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그 전략이 시즌 초반에는 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성적이 안 좋아졌죠. 전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략으로 다 커버하는 건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포심 구위가 좋은 투수들을 대거 수집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 체프먼은 구속의 역사를 쓴 투수죠. 작년에 포심 평균 구속이 좀 떨어졌지만 그게 97.8마일이었어요. 싱커 평균 구속은 99.8마일이 나왔고요. 여전히 리그에서 100마일 공을 6번째로 많이 던진 투수가 체프먼이었고요. 여기에 저스틴 윌슨도 포심 평균 구속이 95.5마일, 워커빌러도 포심 구속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선발로서 포심 구위가 끝판왕이었던 크로셰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해 크로셰가 포심 평균 구속이 97.2마일이었는데 자완 선발 1위였습니다. 포심 헛스윙이 31.4%도 선발 1위였고요. 포심 9위로는 그 누구에도 밀리지 않는 투수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 저스틴 슬레이튼과 루이스 게르로도 9위에서는 강력한 투수들이라서 더 이상 보스턴이 포심을 무작정 피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 과연 앤드류 벨리 코치가 포심이 강력한 투수들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취할지가 궁금해서 첫 번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삼아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신상 빨간 양말입니다. 보스턴의 유망주 선수들 얘긴데요. 오프 시즌에 브래그먼과 크로시에 뷰러 등 대여급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보스턴의 올해 성적을 키를 쥐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유망주들의 빅리그 안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합니다. 현재 BA에서 선정한 팝랭킹 리그 전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탑급 유망주들이 전부 다 빅리그 레디된 선수들이거든요. 넘버원 유망주로 평가되고 있는 로만 앤서니는 팀 내 1위, 메이저리그 전체 2위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2 시즌 2라운드에 지명이 됐고 지난 시즌에 더블A와 트리플A 거치면서 2할 9푼 1리의 타율에 홈런 18개, 21개의 도루. 지난 시즌에 20세 3개월에 트리플A에 안착을 했는데 보스턴 유망주들 가운데 1977년 이후에 가장 빠르게 트리플A에 안착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엘리트급 배스피드와 선구안도 뛰어나고 지난 시즌에는 약점이었던 좌투수 상대 성적도 끌어올리면서 더욱더 평가가 올라갔고요. 2위 유망주로 평가되고 있는 크리스찬 캠벨, 메이저리그 전체 4위 유망주입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는 BA 선정 보스턴 유망주 랭킹 30위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상위 싱글A, 더블A, 트리플A 3개 레벨을 빠르게 돌파를 하면서 3할 3푼의 타율, 홈런 20개, 24도로 기록을 하면서 BA 올해 마이너리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육량을 7kg 정도 늘리면서 파워가 증가했고 몸쪽공을 당겨치는 능력이 생기면서 장타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선구안도 뛰어나고 컨택 능력도 우수한 선수고 수비에서도 2루뿐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3순위 유망주인 마르셀로 마이어, 내야수구 메이저리그 전체 15위 유망주예요. 2021년 전체 4순위로 지명이 됐는데 드래프트 당시에는 넘버원 지명이 예상이 됐었지만 좀 밀려서 보스턴에 지명을 냈고요. 프로에 데뷔한 이후에 메이저리그 전체 탑 100 유망주 내에서도 15위 안에서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리그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지난 시즌에 허리 부상으로 77경기 출장에 그쳤는데 이 선수가 마이너에서 성장하면서 고질적으로 부상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지난 시즌 앞두고 근력 강화 훈련을 통해서 백스피드가 원래도 빠르는데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윙 디시전과 컨택 능력이 지난 시즌 더 좋아지면서 삼진율도 커리어 최저인 20%까지 떨어뜨렸어요. 이 선수들이 보스턴이 현재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야, 미들 인필더 쪽에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보스턴의 수비나 공격에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전력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대승적 결단입니다. 데버스 이야기입니다. 알렉스 브래거먼이 오면서 데버스가 원해피를 띄웁니다. 주변에서 다들 브래거먼이 주전 3루수가 돼야 한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모양새만 보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데버스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데버스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보스턴의 가장 큰 약점이 내야 수비잖아요. 근데 데버스가 계속 3루를 고집하다 보면 브래거먼을 영입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버스가 데뷔한 2017년 이후 3루수에서 실책이 141개예요. 같은 기간 3루수에서 데버스를 제외하면 실책 100개를 넘긴 선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3루 수비를 보여주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데버스가 작년부터 좋지 않았던 게 어깨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스프링 캠프도 어깨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래거먼이 계속 3루로 나오게 되는데 아무리 브래거먼이 내야 수비에 탁월한 감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봄 기간 내내 3루로 나온 선수가 2루에 나오게 된다? 이거는 자칫하면 내야 수비가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데버스가 3루를 포기를 하면서 다른 포지션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최근에 데버스가 크랙 브리슬로와 알렉스 코라 감독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더 팀의 방침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데버스가 지명타자로 가더라도 요시다하고 겹치기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기지만 그것보다는 데버스가 얽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스턴이 브래거먼을 데려왔어도 데버스의 활약이 없으면 보스턴은 절대 우승할 수 없습니다. 보스턴이 데버스에게 필요한 건 공격이기 때문에 데버스가 그 부분을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보스턴의 데이빗 오티스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삼아봤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상 관리입니다. 지난 시즌에 투타 모두에서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시즌 전력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했던 보스턴이었어요. 라파엘 데버스가 지난 시즌에 138경기 뛰긴 했지만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후반기에 생산력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9월 말에 어깨 수술 받고 트레버 스토리도 지난 시즌 4월에 어깨 부상 당하면서 장기간 결장을 했고 트리스턴 카사스도 갈비뼈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어요. 투수진의 루카스 지올리토와 리암 핸드릭스는 한 경기도 던지질 못했고 게러 위틀락도 4경기밖에 던지질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부상자가 많았는데 지금 시즌 시작 전부터 부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선발진에는 브라이언 베이어가 어깨 부상을 당했고 루카스 지올리토는 복귀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패트릭 산도발도 팔꿈치 수술에서 재활 중인 상황이고 타선에도 요시다 마스테카가 어깨 수술로 개막전 출장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데버스도 어깨 수술에서 복귀가 좀 늦어지면서 시범 경기 늦게 합류를 했거든요. 트레버 스토리는 항상 부상이 쫓아다니는 선수고 제런 드란도 지난 시즌 160경기 뛰긴 했지만 이 선수도 플레이 스타일상 부상을 좀 조심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게러 크로셰도 지난 시즌 146이닝을 던졌는데 지난 시즌 전까지는 통산 73이닝밖에 던지지 않았던 투수가 지난 시즌 2배에 가까운 이닝을 소화를 했고 올 시즌에는 이닝 제한이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러 크로셰의 어깨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5할을 넘어서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노려야 되는 보스턴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계속해서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전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전세 역전입니다. 2023년에 AL 동부지구에서는 보기 드문 순위가 탄생을 했습니다. 4위가 양키스, 5위가 보스턴. 두 팀이 그렇게 나란히 차이로 떨어지는 건 디비전 시대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양키스가 치고 올라갔죠. 보스턴하고 13승 차이가 나는 지구 1위였었고 보스턴과의 맞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했습니다. 심지어 양키스는 지난해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맞대결 상대가 다저스다 보니까 굉장히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양키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 이번 겨울에 보강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보스턴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본적인 전력이 양키스가 더 앞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양키스가 지금 줄부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게리 콜은 시즌 아웃이 됐고 스탠턴이나 루이스 힐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클락 슈미트의 부상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팬그래프의 순위가 요동을 쳤죠. 양키스가 86승, 보스턴이 85승으로 두 팀의 격차가 단 1승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됐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주축 선수들이 이희영 위원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대로 부상을 잘 방지를 하고 최고 강점 중에 하나인 팜에 있는 유망주들이 잘 성장해서 안착한다면 저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 역전 현상이 과연 올해 일어날지 궁금해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마운드입니다. 보스턴의 성적의 키는 항상 마운드가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보스턴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던 2018년에 평균 자책점을 보면 메이저리그 8위였어요. FIP도 메이저리그 6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도 메이저리그 6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 뒤에 2019년, 2020년 포스트 시즌 진출이 무산됐던 시즌을 보면 평균 자책점 4.93, 메이저리그 22위였고요. FIP도 16위, 승리 기여도도 17위였어요. 2021년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 진출할 때도 평균 자책점은 15위였지만 FIP는 7위였고 승리 기여도도 6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3시즌 동안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자책점 메이저리그 22위, FIP 20위, 승리 기여도 20위에 그쳤어요. 확실히 투수진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는 보스턴 팀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올해 타선에 브래그먼을 영입을 했지만 가장 중점을 둔 오프시즌 영입은 결국에는 투수진이었습니다. 크로셰를 데리고 오면서 확실한 에이스 카드를 손에 넣었고요.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 마지막 투수였던 워커 빌러를 데리고 오면서 위닝 멘탈리티를 또 전수해줄 수 있는 투수를 데리고 왔어요. 이 두 선수가 건강하다면 확실하게 원투펀치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너 하우크도 지난 시즌에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전반기에 비하면 후반기 때 성적이 아쉬웠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야겠고요. 불펜도 지난 시즌에 선발진보다 더 안 좋았죠. 불펜의 평균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24위, FIP도 24위, 그리고 블론 세이브가 31개로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정말 불안했던 불펜이었는데 리암 핸드릭스가 토미존에서 복귀를 하고 아롤디스 체프먼, 저스틴 윌슨이 팀에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 선수들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럼요. 핸드릭스는 2023년 암을 극복하고 복귀했지만 바로 또 토미존 수술 받으면서 지난 시즌 아예 뛰지를 못했었고 체프먼은 9위가 여전히 좋긴 하지만 워낙 제구가 불안하기 때문에 시즌별로 성적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경기 후반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좀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꾸준한 타선에 비해서 마운드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올해 마운드가 안정이 돼야만 보스턴이 지구 우승을 경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알렉스 브레거먼입니다. 올해 공격, 수비 그리고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관여를 많이 해줘야 되는 중책을 떠안았습니다. 지난해 볼넷이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출루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타석에서의 접근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원래 스윙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닌데 FA 앞두고 좀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 보이더라고요. 성관이 무너진 게 아니라면 출루율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도 휴스턴과 마찬가지로 좋은 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브레거먼이 최소한 타석에서는 짐을 덜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브레거먼이 수비에서는 확실하게 본인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안정된 모습 보여주면서 보스턴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이었던 내야 수비의 안정화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또 젊은 선수들에게 기감이 되는 리더로서의 모습도 보여줘야겠죠. 알렉스 코라 감독은 이미 브레거먼이 크리스티안 캠벨이나 마르셀로 마이어 같은 유망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흡족해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브레거먼 본인도 빨리 다시 FA에 나와야 되고 보스턴도 마찬가지로 브레거먼이 가진 강점이 보스턴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뽑아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게럿 크로셰입니다. 앞서서 마운드를 강조를 했는데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선수들이네. 아, 그러네요. 네. 지난 시즌에 32경기 나와서 6승 12패 3.58을 기록을 했지만 FIP는 2.69, 14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중에 메이저리그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구위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은 전반기에 6승 6패 3.02로 좋았던 반면에 후반기에는 6패 5.12로 좋지 않았거든요. 확실히 토미존 수술에서 복귀하고 이닝을 늘려가다 보니까 후반기에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퀄리티 스타트도 전반기에 11번을 했던 반면에 후반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후반기에는 5이닝을 던진 경기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보스턴이 크로셰 영입을 위해서 팀의 탑10 유망주 중 3명을 내주면서 데려왔기 때문에 크로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서 크로셰도 올 시즌에 이닝 제한 없이 투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브리슬로 CBO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1선발을 얻었다라고 상당히 흡족해하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지금 시범 경기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시범 경기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럿 크로셰고 지금 보스턴에 온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영입된 워커 뷰러에게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워커 뷰러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볼 배합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슬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성장하고 있는 선수라고 크로셰를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베테랑 선수들에게 배우면서 더 에이스의 자리를 잡아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보스턴과 연장계약 협상 중인데 시범 경기 기간 동안 협상이 되지 않으면은 정규 시즌에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보스턴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크로셰에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크로셰가 정규 시즌에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봐야지. 그쵸. 일단 봐야죠. 그거는 크로셰의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보스턴도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이 없는 팀이 아니잖아요. 일단 크로셰가 AL 동부에서 어떤 식으로 던지는지를 보고 연장계약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득점 전체 1위에 오른답니다. 앞서 마운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운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팀의 타선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유망주 3인방이 빅리그에 안착하면서 우승 경쟁을 한답니다. 우승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스턴은 앞서 말씀드린 유망주들이 자리 잡는 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고의 시나리오로 뽑아봤어요. 지금 AL 신인왕 유력한 후보로 잭슨 조브가 나오고 있는데 보스턴 3인방이 신인왕 1, 2, 3위 차지하면 그것도 곤란하겠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데버스가 트레이드를 요구한답니다. 원해피가 안 끝나는 거예요. 시즌이 시작되고 보니까 더욱더 데버스 입장에서는 찬밥 신세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트레이드를 요구한다는 거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비슷한데 한 명 더 붙였습니다. 데버스와 크로셰가 징징대면서 팀 분위기가 와장창 된다. 연장계약 때문에. 크로셰가 뭐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연장계약, 한 명은 포지션, 모집. 그러니까 와 머리 아프겠는데?
저희가 프리뷰 27번째 팀 보스턴 레드삭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스턴의 올 시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